최근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초 중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이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92마리 이상의 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그중 일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획된 동물들 중에는 큰 기러기, 오소리, 토끼, 자라 등 멸종위기 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촬영한 학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의 제보와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경찰은 이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1만 건이 넘는 동물 학대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시민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생명을 짓밟은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이나 체류를 넘어 불법적인 행위로 한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해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이나 문화적인 문제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일부 중국인들의 범죄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단지 특정 국가의 문화나 민족에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다양한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은 한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적 절차를 통해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이러한 사건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외국인들의 범죄를 단속하는 데 힘쓸 것을 공언했으나 아직도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그로 인해 국내 법을 우선시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보통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법원은 이들 중국인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불합리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동물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이들은 구속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판결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더 쉽게 만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의 법적 책임과 범죄 처벌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체계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불법 활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중국의 범죄 활동은 종종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얽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상이한 반응을 유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활동으로는 불법 체류,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노동 착취, 인신매매 등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와 노동 착취는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국인들이 현지 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중국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현지 법규를 위반한 채로 사업을 운영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중국 건설업체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비자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그룹들이 다른 국가들의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중요한 기술적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킹해 2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 활동에 연루된 사례도 종종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성 착취를 벌이며 현지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중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이들 불법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외교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 불법 활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공론화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연계 중국의 범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주 반박하며 자국의 내정 간섭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불법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국가마다 달랐고, 경제적 관계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었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배경으로 중국인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일부 서구 국가들은 중국인을 일괄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는 중국인들의 사회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극단적인 일부의 의견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반응은 나라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에 대한 복잡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은 중국인에 대해 비교적 친근감을 가지지만 불법 노동 착취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이주하여 현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고, 이는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은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반영한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중국의 불법 활동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중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법과 윤리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며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중국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된 목소리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국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타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는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반면 각국 정부도 자국 내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물 학대와 같은 비윤리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법적 처벌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글로벌 시대의 법적, 윤리적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불법 활동에 대해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다 성숙한 법적 대응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은 한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외국인들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불법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 내에서의 외국인 거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적 대응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학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하되 동시에 외국인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이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자국민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을 활용하여 자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동물 보호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동물 포획과 학대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동물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 집행 강화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보호 및 야생생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이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포획 및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동물 학대와 밀렵이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및 환경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와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법과 규범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거주자들이 한국의 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국 시점부터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체류 중에도 정기적인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불법 포획 방지에 대한 글로벌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동물보호 및 생태보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동물보호 및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와 불법 포획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시민, 기업이 협력하여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기자, 마르코와 레베카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들은 각각 이탈리아와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로 중국의 환경 문제와 불법 거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중요한 사건들을 추적해왔습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던 그는 점차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문제를 목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마르코는 비밀리에 환경 문제를 취재하며 밀렵, 불법 자원 채굴,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자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맡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추적해갔습니다. 반면 레베카는 영국 출신으로 국제적인 환경 문제와 밀렵, 불법 거래에 대한 취재를 맡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스파이로 활동하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밀렵된 동물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동물 상아와 가죽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레베카는 자신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밀렵 거래 네트워크의 인물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며 이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넘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스파이로서의 사명감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환경 문제와 불법 거래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와 레베카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환경을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노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을 찾아내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여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기자가 어떤 사건을 추적해 나갔는지 그들의 치열한 취재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우연히 한 문서에서 중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단서가 저를 국제적인 불법 밀렵과 자원 밀수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자로서의 취재를 넘어서 제가 그동안 다뤄온 환경 문제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기업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원을 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정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은 단순한 보도 기자가 아니라 사실상 비밀리에 일을 해야 하는 스파이와도 같았죠. 저는 밀렵과 환경 파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비밀스럽게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밀렵의 경로, 밀수되는 동물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그 모든 정보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단서를 얻기 위해 저는 몇몇 밀렵꾼들과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상아나 가죽, 그리고 다른 자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은 매우 위험했죠. 특히 한 번은 중국에서 불법 밀렵된 호랑이 상아를 거래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밀렵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그와의 만남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밀렵된 동물들이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거래하는 물품이 단순히 상아나 가죽에 그치지 않고 동물의 뼈와 내부 장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모든 취재가 단지 환경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지 동물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철저히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취재를 하는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전사가 된 기분이었죠. 이 사건을 공개하면 제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누구도 이 끔찍한 범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대가로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서 세상이 이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적해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환경 문제에 뛰어든 이유는 제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자라면서 그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저는 이를 해결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취재는 우연히 입수한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제보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제보는 점차 제가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보는 대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서 자원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원을 채굴하고 밀수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지역의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었고 밀렵된 동물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자원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비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비밀 요원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밀수 경로와 불법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렵꾼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대기업들이 단순히 자원만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었고 그 대가는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들을 착취하며 자원을 빼앗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원 착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무겁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넘어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멈추도록 해야만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밝혀낸 정보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폭로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이 부조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밀렵,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학대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들의 활동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가는지, 또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코와 레베카 두 기자는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파헤친 끝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자들의 취재가 아니라 인류와 환경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결코 개인이나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지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